예, 안녕하십니까. 조종사 내기 프로젝트 마지막 편, 비행 교관 내기입니다. 왜 마지막 편이냐면, 제가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비행 교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종사 내기 프로젝트 챕터 1이죠. 이 편은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비행 교관보다 더 높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다른 직업을 구해서 이직을 하게 된다면, 그 비행 교관 내기 다음 편, 조종사 내기 프로젝트 다음 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행 교관 내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비행 교관이 되려면 첫 번째 CPL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 CPL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메디컬 클래스 1이 있어야 되죠. CPL이랑 메디컬 클래스 1은 어차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minimum of 30 hours of dual flight. 자, 30시간의 클래스 1인 교관이랑 30시간의 비행을 해야 됩니다. 30시간 중에 5시간은 인스트루먼트, 시뮬레이터로 비행을 해도 되는데, 뭐 30시간을 뭐 실제 비행하는 게 좋죠. 어쨌든 30시간의 듀얼 플라이트와 5시간의 인스트루먼트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5시간의 최소 25시간의 그라운드 스쿨이 필요하고요. 대부분 이제 preparatory ground school이라고 PGI를 보는 이제 연습 준비하고 가르치는 연습, 학생을 이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학생을 가르치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ransport Canada Written Exam이랑 그 다음에 Flight Test 이 두 가지를 치시면 여러분들은 비행 교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10,000불에서 12,000불 정도, 캐나다 달러로 10,000불에서 12,000불 정도, 학교마다 다르죠. 달러는 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비행 교관에 대한 정보를 또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학교 출신 졸업생은 채용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엑셉션이 있기 때문에, 물론 꼭 타 학교 출신이면 절대 채용 안 한다 이런 건 아닌데, 대부분은 이제 이게 비행 분야는, 항공 분야는 굉장히 인맥 사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이 오래 했던 사람들을 좀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이 좀 더 경력이 많고 잘하더라도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좀 더 채용을 하는 거죠. 내정자가 좀 있는 편입니다. 학교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인스트럭터 레이팅도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인스트럭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쉽게 됐는데,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 인스트럭터들이 좀 더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학교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인스트럭터 레이팅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직장이기 때문에 낮은 페이 이제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시급은 한 20에서 25불인데, 시급 20, 25불 정도면 적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행에 따라 시간의 돈을 받기 때문에 비행을 뭐 가만 앉아 있다고 비행이 되는 건 않게 이어서 할 수도 없거든요. 실제 플라이 타임 위주로 이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페이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팅을 따면 클래스 4 교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클래스 4 인스트럭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처음 교관이 되면 클래스 4가 돼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클래스 4였습니다. 클래스 4 교관으로 시작을 하면 일단은 1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1년 내에 3명의 솔로 그리고 3명의 비행시험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재교육을 받고 1년 연장을 시켜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2번의 재연장 가능하고 2번의 연장을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교육으로 연장을 할 수는 없고 플라이트 테스트를 다시 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도 잘 받아야지 진급이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관계가 좋고 특히 그 치프랑 관계가 좋아야지만 이제 양질의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학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솔로들 사진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아버지가 카타르 항공에서 기장인 그 친구인데요. 이제 쌍둥이 형제랑 함께 지금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그때 이제 첫 솔로를 했고요. 전통에 따라 첫 솔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물새를 맞는 이제 그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끼는 한국 학생이죠. 준영이.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첫 번째 나왔던 그 사진에 있는 형제입니다. 자, 아버지가 카타르 비장인 초등학생이죠. 저 10월 달인가 또 했을 겁니다. 이 세 명이 같은 날에 첫 솔로를 했어요. 참 바쁜 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시험은 세 명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브라임이라는 친구랑, 두 번째는 자키르, 그리고 세 번째는 베트남의 박라는 친구였습니다. 세 명을 통과시켰고, 세 명의 솔로와 세 명 플라이 테스트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클래스 3 교관이 되었습니다. 클래스 3 인스트럭터는 3명의 솔로, 3명의 비행시험을 통과시키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클래스 4에서 클래스 3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자, 유효기간은 2년으로 연장이 되고요. 다만 클래스 3와 4의 차이는 클래스 4는 항상 클래스 1이나 2나 슈퍼비전이 있어야지만 비행을 할 수 있지만 클래스 3는 이제 자율자재로 프리랜서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만약에 몬트리올 사신다면 나는 그냥 비행기 있으니까 가르쳐줘 라고 하면 제가 달려가서 그냥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개인적으로 학교를 끼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래스 3죠.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2 인스트럭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10명의 비행시험을 통과시키고 추가 필기시험인 에어라트, 원래는 에어라프가 아닌 에어라트, T로 끝나는 에어라트의 70% 이상으로 합격을 하시고 500시간 이상의 플라이트 인스트럭션 시간이 있고 한다면 일단 유효기간이 3년을 연장이 됩니다. 따고 나면. 그리고 이제 리튼 테스트와 플라이트 테스트를 치면 이제 클래스 2 인스트럭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 2 인스트럭터와 3하고 차이는 뭐냐면 Chief Flight Instructor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학교에 어느 비행학교든 간에 클래스 2가 된다면 거기서 대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미국에서는 CFI를 이제 CFI라고 부르는데 캐나다에서 CFI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Flight Instructor라고 부르고 CFI는 대장이에요. Chief죠. Chief Flight Instructor를 CFI라고 부릅니다. 용어를 좀 이렇게 안 헷갈리시게 잘 하셔야 되고요. 이제 클래스 4 교관들을 슈퍼바이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클래스 2가 된다면 클래스 4 교관들을 이제 가르치는 건 아니고 뭐 비행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뭐 계획을 짤 수 있죠. 뭐 할 거냐 오늘. 그리고 클래스 4는 솔로랑 플라이 테스트를 자기 혼자 보낼 수는 없습니다. 클래스 1이나 2에 인스트럭터의 사인이 있어야지만 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한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클래스 1 인스트럭터입니다. 자, 클래스 1 인스트럭터는 클래스 2 일단 교관이 돼야 되고 클래스 2 교관이 클래스 1으로 진급을 할 수 있죠. 자, 추가 필기시험인 에어라트의 80% 이상으로 합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칠 때 에어라트를 80% 이상 맞으시면 재시험 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플라이 테스트를 치게 되면 클래스 1 인스트럭터가 됩니다. 자, 유효기간은 4년으로 연장되고 물론 계속 이제 리뉴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Chief Flight Instructor를 당연히 할 수 있고 역시 1이나 2나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이나 2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클래스 4 교관들을 슈퍼바이즈 할 수 있고 플러스 교관들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2는 클래스 4 교관을 가르칠 수는 없는데 클래스 1 인스트럭터는 교관들을 양성할 수 있어요. 직접 가르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지만 어떻게 보면 큰 차이라고 볼 수도 있죠. 클래스 1은 사실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인데 이제 코로나 전에는 교관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전에는 교관이 너무나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관들에 대한 대우가 뭐 그렇게 뭐 좋다기보다는 뭐 나쁘게 말하면 약간 갑질을 한다 할까? 학생들 막 골라받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기간에 교관들은 완전 엄청난 포화 상태에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라인에서 이제 내려온 교관들도 있고 그리고 어디 갈 수가 어디 다른 이제 에어택시나 차터나 컴퓨터 이런 데 갈 수가 없으니까 교관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교관이 굉장히 포화 상태에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면요. 모두들 이제 차터나 뭐 에어라인으로 이직을 하겠죠. 특히 이제 클래스 1이나 2의 교관들은 이제 부족 현상을 특히 겪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포화 상태지만 앞으로 서서 이제 풀려간다고 예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비행교관은
거쳐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비행교관들을 뭐 대단하게 뭐 진짜 식구다 키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클래스 4, 3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 뭐 1000시간, 1500시간 이렇게 채우면 이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섭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행교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부터는 챕터 2 조종사들은 어떤 공부를 할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RO, 뭐 메테올로지, 내비게이션, 제너럴 놀리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캐나다에서 오기 전에 아니면 계시는 분들도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챕터 2 조종사들은 어떤 공부를 할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